안녕하세요. 나에게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생활 속의 한방 요법서인 신동의보감 중에서 치아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 흰머리를 검게 하는 방법, 땀 편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치아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 한국의 전통의학에서는 치아가 곧 신장 기능의 표출 부위라고 지적해왔다. 다시 말하면 신장의 기능이 왕성해야 건강한 치아를 갖게 되고 골격도 단단해진다는 것이다. 만약 이 기능이 쇠잔해지면 치아가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고 심하면 뽑아야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치통이 심할 때는 견딜 수 없을 정도인데 이때 세신을 환치에 물고 있으면 진통이 되고 백지도 통증을 가라앉혀 지금과 같은 진통제가 없을 때에는 이것을 응용하였다. 몇 해 전에 타계하신 불교계의 원로 스님은 치약 대신 물가에 많이 자라는 갯벌들의 잎을 태워 재를 만들고 여기에다 생소금인 호염을 볶아 가루를 내서 매일 양치질을 한다고 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73세에 만났던 그분의 치아는 젊고 싱싱했다. 지금 시판하는 치약에는 불소가 들어있어서 치석 제거에 크게 기여한다는 말을 되풀이하는데 어느 치과대학 교수로부터 호염을 볶아서 곱게 분말로 만들어 양치질하면 이것 이상 좋은 것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와 같은 효능 때문에 소금은 치근이 흔들릴 때 잇몸에 바르기를 반복하여 양치질을 하면 불과 5일 만에 이가 단단해진다는 기록이 있다. 또 청염은 골격과 신장에 들어가서 작용하므로 이것으로 양치질을 하고 입 안에 물고 있다가 뱉으면 치아가 단단해진다고 한다. 옛사람들의 수양고치법에는 모든 양생이 구치보다 앞서는 것이 없으니 양치질과 씻는 데에 소홀하면 치아가 손상되고 충치가 생기게 된다. 무릇 여름의 서독과 주독이 치아 사이에 있으므로 늘 양치질해야 한다. 치아를 아래 위로 아침 저녁으로 마주치기를 반복해서 되풀이하면 치아가 건강하게 된다. 매일 새벽에 따뜻한 소금물로 양치하고 100번씩 윗니 아랫니를 마주치면 양생 건치를 갖게 된다. 음식을 먹고는 곧 진한 차로 양치하면 음식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비위장이 흔쾌해진다. 육류를 먹고 난 후 차를 마시는 것을 상습적으로 하면 치아가 견고하고 충치가 영원히 없어진다고 한다. 양생가가 치과 질환이 없는 것은 새벽마다 치아를 마주치는 법을 계속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최근에 알려진 학설에 의하면 녹차에는 불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차를 마시는 것은 바로 불소로 입안을 세척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차는 바로 녹차이다. 치아의 생성을 촉진시키고 견고하게 하며 늙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녹용을 가루로 만들어 먹거나 환약으로 장복하면 유효하다고 하는 한방요법이 있다. 신장의 손실로 치아에 이상이 생겼을 때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미지황환을 장복하여 신장 기능을 북돋아주는 것도 치아 양생에 유효하리라 믿어진다. 마음은 있으되 욕심이 약하여 실행하지 못한다거나 숱한 이론들을 다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는 어리석음은 세월이 흐르고 나면 한스러움으로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흰 머리를 검게 하는 법.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빠지거나 휘어지는 것은 병이 아니요 정상적인 생리작용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상외로 흰머리가 빨리 생겨서 고민하는 이들이 요즘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 같다. 머리카락이 검고 윤기가 나며 잘 끊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건강의 상징이며 쉽게 끊기고 퇴색되어 있으며 뭉텅뭉텅 빠지는 것은
건강이 좋지 못한 징조이다. 고소에 의하면 모발은 신장에 속해 있어서 신장의 기능이 왕성하면 모발도 건강하고 그렇지 못하면 쇠잔한 것으로 보았다. 또 혈액순환이 왕성하면 모발에 윤기가 있으며 쇠잔해지면 모발도 쇠약해지고 혈액이 뜨거워지면 황색으로 변하고 혈액이 적어지며 폐하면 흰색으로 된다는 학설이 있다. 요즘에는 나이가 아직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백발이 된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인구가 급증해서 그런 부류의 사람도 많은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공해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도 여겨진다. 흰 머리를 검게 만드는 치료법은 신장 기능을 항진시킬 수 있는 약물과 흰 머리카락을 검게 할 수 있는 치료제를 배합하여 복용케 하는 것이다. 물론 다른 장기에 피해를 주지 않고 젊어질 수 있는 약물을 권한다. 대표적인 약은 하수오인데 이 약은 국내에서 자생하기도 하지만 재배하거나 중국에서 수입하여 쓰고 있다. 이 약은 머리를 검게 하는 단방약으로 쓰이는데 가루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환을 지어서 약주술로 마신다. 하수오는 약 이름에서 보듯이 백발 노인이 오늘날 이 약을 장복하였더니 모르는 사이에 머리가 검게 되었다는 일화가 전해져서 붙여진 약명이다. 그러므로 이 약의 효능은 오랜 임상적 경험이 누적되어 확고한 효능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 약은 오래 복용하였을 때 다른 장기에 손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비록 효능이 없다 손치더라도 몸이 가벼워지고 생리활동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실험에 의하면 이 약 달인물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이는 것을 억제시키거나 치료해 주므로 순환기 질환에 응용될 수도 있고 간장에 들어가서는 GOT 수치를 내려주고 지방 대사를 활발하게 유도하므로 간질환 치료와 예방에 크게 보탬이 되는 약이다. 그뿐만 아니라 노화를 억제시키며 체내에서 면역 물질을 생성해내므로 여러 가지 전염성 질환의 방어 작용도 함께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약물을 권할 때마다 첫 번째의 고민을 해결해 줄 뿐 아니라 바로 장수의 묘를 얻을 수 있는 약이라는 것을 강조하곤 한다. 또 하나의 간단한 방법으로는 건지황, 숙지황을 같은 용량으로 하여 환을 지어서 먹거나 혹은 술을 빚어 마셔도 효력이 있다고 한다. 이들 건지황과 숙지황은 신장의 생식 기능을 도와서 쇠잔해진 정력을 재생시키므로 백발이 된 머리털을 검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들 환약은 한 번에 20-30알씩 하루에 3번 공복에 복용하면 효염을 얻을 수 있다. 다만 건지황과 숙지황은 소화장애가 있을 경우 유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비전 오발방이니 칠선당이니 경험 오발주 등이 있는데 이들의 구성약물은 거의 신장 기능을 증강시킨 것들로 처방되어 있다. 한여름에 검게 익은 오디를 따서 술을 빚어놓고 100일간 놓아두었다가 먹으면 흰머리가 검어진다고도 한다. 이 방법도 인체에 피해가 없으면서 신장 기능을 상승시키는 효력이 있다. 외용으로 바르는 약은 파초기름, 대나무기름, 웅지를 계속 바르면 머리카락의 염색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모름지기 어느 약이든 복용하면 인체에 독성이 없어야 하고 치료하고자 하는 효능을 나날이 얻을 때 치료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기쁨을 얻게 된다. 땀은 헛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땀이 노력의 증거이기 때문에 값지고 보람이 있는 결실을 얻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날씨가 몹시 더워서 저절로 흐르는 땀은 이와는 정반대로 사람의 기운을 빼앗아 갈 뿐이다. 땀은 체온을 조절하는 작용과 체내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피부의 땀샘을 통해 배출하는 일을 담당한다.
그러기에 땀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생리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한여름에 외부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저절로 흐르는 땀은 체열을 발산하기 위한 생리적인 작용이지만 이것도 지나치게 장시간 흘리고 나면 갈증이 심하고 기력이 떨어지면서 입맛이 없고 허탈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여러 날 반복되다 보면 그동안 저장해 놓았던 체력이 방산되므로 몸 안에서는 어느새 저항물질이 감소되어 면역 기능이 저하된다. 이와는 반대로 한여름에도 냉수를 못 먹고 옷을 두껍게 입으면서도 전혀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런 환자는 몸이 차고 손발이 저리면서 찬 음료와 과일 등을 먹으면 증상이 악화되어 복통, 설사와 팔다리에 마비감을 일으키는데 대개가 혈압이 낮은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한편 감기로 인한 오한, 발열 증상이 심해서 달리 땀을 내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감기 환자라도 저절로 땀이 솟는 증상을 보여 땀을 내면 오히려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산후풍이나 전신통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한증막에 가서 강제로 땀을 내 증상을 완화시키는 사람도 있고 사우나탕에서 체중 조절과 피로 회복을 위해서 땀을 내는 이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여름에 지나치게 땀을 흘려서 쇠잔해진 몸을 건강하게 이끄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오미자는 신맛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 약의 성분은 주로 쉬잔드린, 데오쉬잔드린, 쉬잔드롤이며 시큼한 맛을 내는 시트랄, 마릭산, 비타민C와 E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오미자의 시큼한 맛은 최대한으로 열려있는 피부 땀샘의 이완된 조직을 수축시켜 조절작용을 하는데 유효한 반응을 일으킨다. 그리고 대사를 왕성하게 하므로 간장에 들어가서 당 대사를 촉진시키고 또 간에서 당분을 분해시키며 뇌와 근육에 과당과 포도당의 인산화 과정을 증가시켜 결국은 사람의 갈증을 풀어주고 청량감을 느끼게 하며 기분을 산뜻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뇌 조직의 산소 소모량을 50% 증가시킨다. 이 외에도 오미자는 체내의 저항력을 증강시키고 사람의 지력 활동을 높여주며 호흡을 흥분시키고 간장에서 효소를 활성화시켜주면서 파괴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데 크게 관여하는 약재이다. 또 심장에서는 강심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오미자는 구입하는 즉시 물을 붓고 끓여서 약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냉수에 8시간 이상 담가 놓았다가 그 물을 마시면 그와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다. 또 가을에 잘 익은 오미자 상품을 구입하여 독에 넣고 땅속에 묻어 잘 저장했다가 차로 장복하면 큰 효염을 얻게 된다. 이 오미자와 인삼을 같은 용량으로 배합해서 복용하면 효과가 더 좋아진다. 인삼은 수삼으로 갈아서 마실 수도 있고 백삼이나 홍삼을 가루로 내거나 토막 내서 끓인 뒤 그 물을 마시면 효과가 크다. 인삼은 사람의 쇠약해진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심장의 수축력을 높여주고 저절로 흐르는 땀을 그치게 한다. 또 갈증을 풀어주고 알코올에 대한 해독 작용뿐 아니라 혈당치를 떨어뜨리는데 현저한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에 한여름에 땀이 걷잡을 수 없이 흐르거나 이 땀으로 쇠약해진 원기를 증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 또 시판되는 약 중에 맹문동이라는 식물이 있다. 여름에 엷은 보라색 꽃이 피고 월동을 하는 식물로 뿌리 줄기를 약으로 사용한다. 이 약은 본디 약의 성질이 서늘하여 인삼, 오미자 등과 배합해서 차로 들거나 아니면 이 세 가지를 모두 섞고 가루로 만들어 한 수저씩 냉수에 타서 차로 상복한다. 이는 체력을 올리면서 땀을 적게 흘리고
갈증을 덜어주는데 좋은 명약으로 예전부터 널리 애용되었던 처방이다. 더울 때는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여름에 갈증이 심하고 땀이 그칠 사이 없이 흐를 때는 높은 산 바위에서 자라는 소나무 잎을 따서 끓는 물에 넣어 10분간 경과한 후에 그 물을 마셔도 갈증이 없어지면서 땀이 줄게 된다. 또 더위를 잊게 하면서 땀이 적게 나오도록 하는 것으로 배초향이 있는데 이는 약명으로 곽향이라 한다. 이 잎은 남부지방에서 많이 자라고 냄새가 강하여 하나쯤 뜯어서 코에 대면 박하잎보다 강한 향기를 맡게 된다. 이것은 생선의 비린내를 제거하거나 추어탕 등을 끓일 때 많이 이용하는 풀이다. 잎을 30분간 끓인 다음 그 물을 상복하면 더위도 잊고 땀도 그치게 하면서 감기를 예방하고 치료하게 된다. 이상은 모두 여름에 땀을 과다하게 흘릴 때 체력을 유지하고 상승시켜가면서 땀을 줄게 하는 요법들이다. 그러나 본디부터 체력이 약하거나 혹 잠자리에 들면 요와 이불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는 사람은 체질을 잘 살피고 정확하게 진찰하여 적용되는 처방을 구할 때 큰 효력을 얻게 된다. 삼계탕이나 닭 속에 황기를 넣어서 고아 먹는 것도 맛보다는 여름에 허약해진 몸을 보하면서 스스로 흐르는 땀을 그치게 하는 요법 중의 하나이다. 식은땀이 날 때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몸이 가볍고 날아갈 듯한 때도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흘리면 기운이 없어 허탈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땀은 체내에 불필요한 노폐물을 배설하지만 과다한 발한 작용은 기력을 떨어뜨리고 만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기온이 상승하여 사람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철일수록 고른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고 땀샘의 조직 능력을 길러 체력을 유지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여름에 몸을 보호하는 약으로는 삼계탕이나 황기를 많이 먹어왔는데 이는 기운을 더하여 주는 효력을 얻는 것과 땀을 적게 흘리도록 하는 요법을 겸하고 있는 것이다. 인삼이나 황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흘리는 식은땀이나 본인이 알고도 흘리는 땀을 그치게 하는 작용을 한다. 이를테면 피부 표면에 땀구멍을 수축시키고 근육의 무력과 이완 증상을 탄력 있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단방으로 이 약을 닭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혹 대추나 생강, 밤 등을 넣어 끓여서 복용해왔다. 이것이 오늘의 삼계탕이 되었다. 그러나 이 약들은 한두 차례 먹었다고 곧 기운이 나고 땀이 그치는 것이 아니므로 시간을 두고 복용해야만 한다. 이 약은 껍질을 벗기지 않는 수삼, 피황기를 사용해야 더 강하게 작용한다. 특히 황기는 인체 내에서 세포의 분할을 촉진시켜주므로 세포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고 세포의 생장을 왕성하게 하며 세포의 체외 생장 수명을 배 이상 연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세포가 자연적으로 노쇠화가는 과정에서 세포의 생존 기간을 연장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황기 달인물을 2주간 연속 복용하면 세포의 면역 기능을 증가시켜주므로 쉽게 피로하고 식은땀이 잦으며 식욕이 없는 것을 개선시켜준다. 황기와 인삼, 당삼, 영지를 배 앞에서 복용했을 때 피로가 회복되고 식은땀이 줄어들며 비장세포에서 살균 능력을 확실하게 증가시키고 있어 결국 체액 면역의 증가작용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갈증이 그칠 사이가 없는데 이때 찬 음료를 마시면 더욱 구갈이 남을 느낀다. 식품 중에 시고 떫은 것은 산이나 탄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인데 산이나 탄닌 성분은 체내에서 수축 작용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타랑, 근육이완, 땀샘의 분비 과다증 등에는 근육과 땀샘의 수축 조절 능력을 상승시켜주는 물질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오미자는 시고 떫은 맛이 강한 약으로 그냥 끓여서는 이런 맛 때문에 먹을 수는 없다. 그래서 냉수에 10시간쯤 담갔다가 그 물을 마시면 색상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갈증이 그치며 땀을 흘리지 않는다. 실험적으로는 혈액 중에서 혈당을 내려주고 면역 기능을 왕성케 하며 땀샘의 분비를 억제시켜 체력의 소모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오미자도 인삼과 배합해서 복용하면 기력이 희생되며 땀을 그치게 하고 갈증을 줄여주어 여름철에 상복할 수 있는 보약이 된다. 이와 같은 약물로 체력의 손실을 방지한다면 가을이 와도 찬바람을 맞아도 감기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잠자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는 땀을 도안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위의 약들은 현저한 효과를 가져온다. 몸이 허하지 않고 정상이니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릴 때는 서늘한 음식 그리고 여름에 생산되는 토산식품으로 기력을 올려주고 과다한 땀의 분비를 막아주어야 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생활 속의 한방요법서인 신동의보감 중에서 치아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 흰머리를 검게 하는 방법, 땀편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낭독이었습니다.